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내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22문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은 공부는 하였지만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일컫게 되어지겠죠. 자,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문제 풀 때 중요한 점은 설령 이 유형의 문제가 앞쪽에 배열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푸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과목 80분 80문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앞쪽에 배열되어 있다고 하여서 먼저 풀었다가는 그 밑에 있는 쉬운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세 문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배점은 2.5점 똑같은데요. 그래서 앞쪽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푸는 게 아니고요. 잠깐 제꼈다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뭐 10분 내지 20분 사이 남는 시간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원하는 점수대를 확보를 해 주시는 전략, 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인데요. 투자 부동산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 문항이 틀렸는데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은 그냥 자가사용 부동산 즉 유형 자산으로 계속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추가 좀 더 내용을 살펴본다면요. 해설 부분 자가사용 부동산, 미래에 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그리고 미래에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여기 나와 있네요. 처분 예정인 자가 사용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문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48번 문제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급여 제도 이 챕터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계산 문제, 말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상당히 좀 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요건 맞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자, 1번 문항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는 비가득급여가 아니고 가득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득급여 해서 1번 문항 틀렸고요. 자, 그리고 2번 문항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문항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니까 총자산 개념이 아니겠죠. 총자산은 부채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 총자산이죠. 네, 요건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되기 때문에 총자산이 아니고 순자산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 문항 설명은 급여 지급에 이용 가능한 순자산이 정확한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문항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 임금과 근무 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기여제도가 아니고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 그래서 확정기여제도 이렇게 이제 달아놨기 때문에 4번 문항도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 문항 기금 적립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어디에서 틀렸는지.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 즉 기금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이제 기금 적립 내용이 되겠지만은
한 군데서 틀렸습니다. 자,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 의무가 아니고요. 미래 의무입니다. 즉 퇴직금은 미래 시점에 종업원이 퇴직을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개념이지 현재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문항 노 틀렸고, 그래서 2번 문항 약정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요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상환할증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감정평가사에서 직접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상환할증 금액이 주어졌어요. 얼마 주어졌거나 아니면은 액면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주어졌는데, 올 문제는 이 상환할증금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상환할증금을 먼저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상환할증금이라는 것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을 하고, 표시 이자율과는 별도로서 보장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 성격이다 라고 기본서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또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땐 좀 중요한 것은 보장 수익률과 표시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환할증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간평은 2001년 초 전환사채 액면가액 만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3%, 그리고 매년 말 이자 지급을 액면가 발행을 하였습니다.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은 8%. 자, 시장이자율은 상환할증금을 구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현가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또 전환권 미행사 시 만기일에 연 7% 수익률을 보장을 한다. 그래서 보장 수익률은 7%요. 표시이자율은 3%가 되겠죠. 그래서 보장 수익률 7%를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 4% 이자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상환할증금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동전환 사채가 만기 상환할 경우 다음 미래 가치를 이용을 하여 계산을 한 상환할증금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건 만기 때, 미래 시점이 만기 때 한꺼번에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가치 개념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환할증금을 구할 때는 아까 시장 이자율 8% 이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장 수익률 7%를 맞춰주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거니까 7%에 대한 미래가치표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보장 수익률 7%를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4%가 되겠죠. 액면가액 만원의 4%는 400원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400원, 2년 후에 400원, 만기 때 3년 후에 400원,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개념이 상환할증금인데, 실제는 매 연도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미래가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초탄년도에 지급하게 될 추가 부담하는 이자비용 400원은 만기 때까지는 2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2년짜리 미래가치표 1.145를 적용을 해 줘야 되겠고요. 또 2000년도에 추가 부담하는 이자비용 400원은 만기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1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장 수익률 7%에 대한 1년짜리 미래가치표 1.070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고요. 자, 만기 때 400원 또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얘는 딱 그 만기 시점이 되겠죠. 흘러가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가치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만기 그 시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상환할증금 금액은 1286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만기 상환할증금을 직접 구하는 문제, 감정평가서에서
처음 출제가 되었는데요. 예, 조금 어려운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 생활증을 공부를 했는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이 아니네 라고 한다면 감정 조절 실패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다음 문제, 쉬운 문제 먼저 풀어주시면은 예, 득점상 전략에 멋지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2번 문제는 연속 상환 사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감정평가사에서 최초로 처음 출제가 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연속 상환 사체라는 것은 만약에 액면가액이 3만원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3만원이라는 금액을 몽땅 상환을 하였는데요. 연속 상환 사채는 만기 때 한꺼번에 3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씩 3년에 걸쳐 가지고 매 연도마다 만원씩 나누어서 분할 상환하는 형태의 사채를 일컫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또 추가 설명 한번 드려보죠. 2001년 초 사채 액면가액 6만원이고 표시이자율 연 10%입니다.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는 3년인데 자, 6만원이라는 금액을 만기 3년 후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말 2만원씩 예, 3번 나누어서 상환을 하는 조건, 요게 연속 상환사채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걸 진로 시점에 발행을 하였고요. 동사채 발행 당시에 유효이자율 12%입니다. 다음 형가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 진로 시점의 사채 발행가액과 2002년도 이자 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자, 먼저 형가표 정리를 하면은 표시이자율 10%가 아니고요. 시장이자율 12%짜리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자, 미래 현금 흐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니다. 6만원이라는 금액을 나누기 3년에서 매 연도마다 2만 원씩 나누어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2만원, 2차년도에도 2만원, 3차년도에도 2만원, 이렇게 원금, 예, 일정한 금액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2만원씩 빚을 갚다 보니까 매 연도마다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됩니다. 자, 첫 년도에는 액면가에 6만원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거에 10%이니 이자 비용 6천원이 발생이 되겠고, 그러면 1년 후에 6만원 중 2만원 빚을 갚았으니까 2차년도에는 액면가액 4만원이 흘러갑니다. 그거에 10%이니 4천원 현찰로서 이자를 줘야 되겠고요. 또 요때 또 2만원 갚았으니까 마지막 3차년도에는 2만원이라는 금액이 흘러갑니다. 요게 10%이니 예, 3차년도 현찰로 줘야 될 이자 2천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겠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첫 해년도 현가표 12%, 2차년도 현가표, 3차년도 현가표 적용을 한 다음에 GT키를 눌러준다면 제로 시점 발행가액은 56,008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 후보 4번과 5번이 정답 후보가 되겠고요. 자, 2차년도 이자 비용 요건 진짜 많이 계산을 하였죠. 자, 제로 시점의 현가 58,008원에다가 곱하기 1.12 빼기 1년 후에 캐시플로우 26,000원을 빼면 1차 연도말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요거의 12%입니다. 그래서 요 산식을 보시면서 계산기를 두들기시면은 2차년도 이자 비용은 4,676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후보 4번, 5번 중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 처음 출제가 된 형태 문제가 좀 전 앞에서 풀었던 상판 할증금을 직접 구하는 문제, 그리고 연속 상환 사채, 요게 이제 처음 출제가 된 형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빈도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다,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 자격증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뭐 상환할증금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나 연속 상환사채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극히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아무튼 처음 출제가 됐지만 한번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 문제입니다. 예,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 형태가 되겠죠. 2001년부터 간평은 제품 판매 후 2년 동안 제품 하자 보증을 실시해 2002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은 100원, 치명적인 결함은 4,000원 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0%는 경미한 결함이, 5%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01년 말, 작년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잔액은 200원입니다. 2002년 기준 2001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 300원이 지출이 되었다면은 2002년도 제품 보증 비용과 IS죠. 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즉 12월 말 BS 쪽에 올라가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당기에 실제 300원의 제품 수리 비용이 지출이 되었죠. 근데 이게 작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당기 초 제품 보증 충당 부채 200원을 먼저 까고,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100원이죠. 요거는 제품 보증 비용으로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분에 대한 제품 보증 비용은 얼마가 되겠는가? 경미한 결함 100원인데 요게 발생할 확률은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은 4,000원인데 요거 발생될 확률은 5%입니다. 5, 4, 20, 200원이죠. 그래서 경미한 결함 10원, 치명적인 결함 200원을 더해주면은 210원의 제품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제품 보증 비용 210원, 대변 쪽엔 충당부채 210원. 그래야요, 작년도 판매 부분에 대해 단기에 수리비용 지출된 거에 대한 제품 보증비용 100원에다가 단기분에 대한 제품 보증비용 210원을 더해준다면 제품 보증비용은 310원이고요. 그리고 12월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기초 금액에다가 증가 금액도 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12월 말 잔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충당 부채는 200원이고 또 여기에서 200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12월 말 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210원 또 추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잔액은 21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사 수량은 30개, 수량 감소분 중 40%는 정상 감모 손실이다. 즉 나머지 60%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2001년도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정상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비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기타 비용으로서 처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문제 읽자마자 1법보다는 2법이 더 빠른 내용입니다. 즉 1법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기말 재고에서 시작을 하여 마이너스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손실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손실이 두 건 있잖아요. 정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두 개를 구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손실, 이건 한 건뿐이 없죠. 비정상 감모 손실. 그래서 한 건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즉 이법에 의한다면 굳이 평가 손실 구할 거는 없습니다. 비정상 감모 손실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실제 수량은 30개가 되겠고요. 원가는 60원인데 저가 금액은 50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1,500원이 되겠고, 자, 비정상 간모 손실, 간모 수량은 30개와 50개 차이 2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 개당 원가입니다. 60원. 그리고 60%가 비정상 간모 손실이죠. 이렇게 하면 비정상 간모 손실은 720원입니다. 그리하여 입법에 의한 IS상 기말 재고 금액은 1,500원에다가 비정상 간모 손실 720원을 더해주면은 2,220원이 되겠고요. 자, 요 금액을 기초 매입도한 금액에서 기말 빼면 매출원가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금액은 기초 수량 70개에다가 단가 60원, 7642, 4,200원이고 매입 금액은 100개 곱하기 60원에서 6,000원이죠. 그래서 기초 매입 또한 1,200원에서 IS상 기말 재고 2,220원을 빼면 매출원가 비용은 7,98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또 출제 가능한 부분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비용 합계 금액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구한다면 엄청 복잡합니다. 장부상 매출원가 비용 구하고 평가 손실 구하고 간모 손실 구하면 다 더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속전속결법, 비용 합계 금액은 기초 매입도한 금액에서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빼면 간단하게 비용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아까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 얼마? 1,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00원을 빼면 비용 합계 금액은 8,700원이고 만약에 비용 합계액의 출제가 되어졌다면 정답은 4번이 아니고 5번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상의 밑줄 쫙, 회계원리 첫날부터 계속 언급했던 질문상의 밑줄 쫙. 네. 자, 다음번 문제는 리스에 대한 말문제, 올바른 것끼리 짝져진 것이 이제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자, 계산 문제는 거의 리스 이용자의 내재 이자율을 적용을 하여서 현가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분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요 증분 차입 이자율이 어느 쪽이냐? 리스 이용자 쪽입니다. 리스 이용자 쪽. 그래서 나번은 틀렸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의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 제공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을 한다. 리스 제공자가 아니고 리스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나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감정평가서 2023년 회계 기출문제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중 첫 번째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 번째 영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